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세차입니다. 제 채널은 출장세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출장세차 창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세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심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실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그동안에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본인들의 그 느낌을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해에는 제가 출장 세차를 창업을 해서 한 2개월, 3개월 지나는 그런 무렵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고객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 사립학교가 붙어 있는 그런 학교에서 50세대 중에서 51대를 세차를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들이 포항 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포항 전 지역에서 막 산발적으로 주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미술 선생님 차 이제 레조였죠. 이제 한 번 세차하고 또 나중에 두 번째 세차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차 안에 있던 액자를 제가 세차하기 위해서 끄집어내 놨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집어넣지 않는 바람에 그게 분실되어 가지고 20만 원을 제가 변상을 해드리는 그런 뼈아픈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계속 이제 고객이 늘어나고 이제 단순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 단순 고객도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은 이제 고정 고객들, 이제 월세차 고객을 자꾸 늘려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고객이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번째 주에 매월 몇 번째 주에 무슨 요일 날 어디에 와서 세차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고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일정표가 자꾸 이제 차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냥 다음 달 한 달 일정표가 꽉 차버리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월세차 고객만 가지고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차를 하다 보면 시간이 변경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제 고객님 사정으로 또 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정확하게 일정은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약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달 일정표가 막 꽉꽉 차버릴 정도로 이제 또 띄엄띄엄 주문이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꾸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포항 전 지역과 경주까지도 제가 완전 뭐 독차지를 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런 구상도 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걷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됐냐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와서 세차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성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그때 당시 스펙트라였어요. 스펙트라였는데 한 달에 저한테 두 번씩 고정적으로 세차를 이제 하시는 그런 월세차 고객님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한 뭐 3시, 4시경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녁 때 좀 오후에 이제 가가지고 세차를 깨끗하게 해놓고 왔는데 물론 이제 매번 세차할 때마다 스팀으로 세차하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왁스까지 다 먹이고 뭐 휠 타이어까지 싹 다 닦고 오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세차를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세차를 하고 온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그 여성 고객님 남편이죠. 아파트에 사시는그 남편분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차에 온 막 사방 기스를 다 내놨다는 겁니다. 막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흰색 스펙트라였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일 나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바로 전화 받고 거기 달려갔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그 고객님 차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이제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고객님이 사시는 그 동 출입구 바로 앞에 그 주차장에 이제 주차돼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와 진짜 그 본넷서부터 시작해갖고 지붕 위에 하고 탱크까지 온 군데군데 뭐 걸레가지고 팍팍 문질러 버린 그런 뿌연 자국들 있죠. 흰색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눈에 확 보일 정도로 그런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이나 흠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흠집이라든지 뭐 그런 얼룩들이 안 지워지는 그런 얼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막 거칠은 그런 걸레 가지고 팍팍팍팍 막 문질러 버리는 그런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제가 이제 어이없이 이제 쭉 둘러보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핸드폰 충전기가 그 빗물 제거하는 그 와이퍼 있죠. 그 본네트하고 유리 사이에 그 와이퍼 위에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 제가 저녁에 세차할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핸드폰 충전기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시중에서 뭐 쉽게 그렇게 구할 수가 없었죠. 이제 AS 센터나 뭐 그런 데 가야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렇게 막 쉽게 뭐 요즘처럼 뭐 싸게 쉽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핸드폰 충전기 주인이 범인이다. 예. 어제 저녁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어두울 때 그 뭐 자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자기 차인 줄로 착각을 하고 뭐 술 한잔 된 상태에서 막 걸레를 가져와갖고 빡빡빡 그 안 지워진 그런 얼룩이나 그 흠집을 막 문질러 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 세무 수건으로는 그런 기술을 낼 수가 없어요. 내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핸드폰 충전기를 들고 그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차주님 그 집에 문을 두들겼더니 그 안에 온 가족이 다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싹 다 있는데, 이제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저것은 제가 사용하는 수건에 의해서 기스가 날 수 없는, 제가 사용하는 장비나 용품으로 낼 수 없는 기스입니다. 걸레를 가지고 빡빡빡 문질러버린, 심하게 막 군데군데 문질러버린 그런 흠집입니다. 그리고 그 차 위에 이 핸드폰 충전기가 그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충전기 주인이 아마 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저런 기술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딱 보여드렸더니 조용해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왔죠. 이제 돌아왔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거제도에서 다시 재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몇 년째 또 재창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근래에 들어서 제가 그 범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그 범인은 100%그 차주님의 남편, 그러니까 그 아저씨, 예, 저한테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전화를 하셨던 그 아저씨가 이제 범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세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고객님 차를 세차를 하고 나면은 그 차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은 꼭 지금까지 겪어봤던 경험상 이제 그 여성 고객님의 남편이 항상 그 차를 건들더라고요. 잘 안 지워지는 얼룩이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이거 좀 지워줄 수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흠집입니다. 또는 뭐 세정제 약품으로 닦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막 물티슈나 걸레나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억지로 뭐 손대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문질러 버리는 게 그게 그 여성 차주님의 남편이더라고요. 항상 몇 번을 제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자기 와이프 차를 하루 전날 세차를 했는데 잘 안 지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지워보겠다고 이제 걸레를 가지고 막 거칠거칠한 걸레를 가지고 문질러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차가 엉망이 돼 버렸으니까. 근데 그 하루 전날 저한테 이제 세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덮어 씌워 버리는데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핸드폰 충전기를 제가 딱 보여드렸을 때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해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핸드폰 충전기를 쉽게 그렇게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가정에서 한 개가 없어지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그거를 주워 가지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다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 충전기가 그 아저씨 충전기라는 것을 온 가족이 다 알았을 겁니다. 예, 범인이 이제 그 남편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 신랑이 그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들켜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차는 이제 한 달에 저한테 4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한테 세차를 하시는 그 한의사였습니다. 그 차도, 차종이 뭐였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예, 아주 고급 승용차였는데, 예, 그 차도 역시, 그 차가 아니고, 그 차는 이제 한 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세차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의 와이프였죠. 그분 와이프 차, 그 소형차였는데, 소형차를, 자기 와이프가 타는 차를 세차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또 세차를 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전화가 온 거예요. 차에 엄청나게 기스가 막 나 있다고, 차 다 조져놨다고, 그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 달려갔죠. 이제 갔더니, 이제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10분, 15분 상간에 아마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저도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어, 진짜 그 트렁크 쪽에, 차 트렁크 쪽에, 트렁크 모서리 부분에 애기 손바닥 넓이만큼 싹 썰려버린 그런 자국이, 흔적이, 그 기스죠. 널찍하게 애기 손바닥 넓이 정도 될 만큼 싹 썰려버린 그런 그 기스가 나버렸던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차 바로 옆에, 그것도, 그 차도 역시 이제 아파트였는데, 그 차 바로 옆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삿짐 트럭이, 1톤 이삿짐 트럭이 이제 주차가 돼 있었고, 그 차하고 고객님 차하고 그 간격이 사람 2명이 지나갈 수 없는, 이제 1명 널널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죠? 이제 막 가구라든지 그런 어, 집 나르면서 그냥 그 차 트렁크 모서리를 썰어버린 것 같아요. 나무 판자 같은 거에 의해서 싹 쓸려버린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의사, 이제 한의원에 제가 찾아가서 그 한의사님을 만나 뵙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이삿짐 트럭이 있었고, 제가 또 차가니까 이제 큰 짐들은 다 내리고, 뭐 화분이라든지 막 이런 잡다한 이런 것들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 자국이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가구를 옮기면서 나무에 싹 썰려버리는 그런 자국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조회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아무리 고의적으로 그런 기술을 내려고 한다 해도 그런 기술을 낼 수가 없죠.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용품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도착한 직후에도 짐을 막 나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는 한참 막 큰 짐들을 나르고 있었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차 바로 옆에, 이제, 그 본인 와이프 차 바로 옆에 그 이삿짐 트럭이 놓여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무조건 그 세차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막 덮어씌운다는 거죠. 뻔히 뭐 알 수 있는, 한 번만 보면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제 섭섭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고객을 잃어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고객이 늘어나고, 고정 고객이 늘어나고, 막 일정표가 이제 꽉꽉꽉 차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당히 불길한 그런 징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뭐였냐면은, 그,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가을이었기 때문에 항상 날씨 좋고 맑고 세차하기도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때 그 비가 왔는데, 비가 와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월세차 고객분들이 이제 일정표에 깍깍깍 차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비가 와버리면 세차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차 고객분들은, 오늘 세차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월세차 고객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이제 고정 고객이고 본인이 이제 VIP 고객이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바로 와서 이제 세차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선불 딱딱 주고, 그때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세차비를 들여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세차를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세차를 못하게 되면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와서 세차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일이 많이 차가 있는 거죠.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또 일이 많이 차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바로 가서 세차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고정 고객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신뢰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있어서 VIP 고객인데, 이제 자기를 이제 박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 오는 날 세차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이라도 와서 이제 비 묻어가지고 비에 젖어서 엉망이 돼 있는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제가 못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이걸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제가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저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객이 늘어나고 계속 알려지고 이제 많이 해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해에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그 세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